여러분, 혹시 미용실에서 머리를 감을 때 그 편안한 의자가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평소에는 그냥 지나쳤을 수도 있지만 한 번쯤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목을 뒤로 젖히고 머리를 감는 그 순간이 때로는 생명을 위협하는 순간이 될 수 있다면 믿어지시나요? 오늘은 미용실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미용실 증후군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평소에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했던 작은 습관이 사실은 큰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 듣기만 해도 깜짝 놀라시죠? 미용실에서 목을 젖히는 자세가 왜 위험한지, 그리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법까지 아주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시다가 유익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도 꼭 부탁드릴게요. 미용실 증후군이란 무엇일까요? 이 증후군은 머리를 감기 위해 목을 과도하게 뒤로 젖히는 자세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건강 문제를 말합니다. 특히 목동맥이라고 불리는 경동맥이 압박되거나 손상되면서 뇌로 가는 혈액 공급이 줄어드는 경우에 발생하는데요. 이는 심각한 경우 뇌졸중으로 이어질 수 있어 위험합니다. 사실 이 증후군은 1990년대에 처음 보고되었으며 지금까지 여러 사례가 있었지만 대부분은 간과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미용실에서 편안히 머리를 감는 그 몇 분이 큰 위험을 초래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작은 실수 하나가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기억해야 합니다. 자, 이제 문제의 시작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볼게요. 목을 뒤로 젖히는 자세는 우리 목에 과도한 긴장을 주기 쉽습니다. 특히 세면대의 각도가 불편하거나 의자가 사용자에게 맞지 않을 경우 목의 동맥이 눌리거나 혈류가 차단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우리가 흔히 느끼는 목의 뻐근함이나 가벼운 어지러움이 사실 경고 신호일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나이가 들수록 이런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고혈압, 당뇨병, 동맥경화증 같은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에게는 단 몇 분의 불편한 자세도 뇌졸중 같은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미용실 증후군은 단순히 불편함 이상의 문제임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 상황을 방치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초기에는 단순히 어지러움이나 시야가 흐릿해지는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이러한 증상은 몸 한쪽의 마비, 혼란, 심지어 말투가 어눌해지는 증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가장 심각한 경우 목의 동맥이 손상되거나 혈액 공급이 차단되어 뇌졸중으로 발전하게 되는데 이는 생명을 위협하는 응급 상황입니다. 여기서 멈출 수는 없겠죠? 여러분이 더 건강하고 안전하게 미용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 어떤 방법들이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차근차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미용실에서 머리를 감는 시간이 단순히 편안함을 위한 순간이 아니라 건강을 위해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 시간이라면 어떨까요? 자칫 소홀히 했다가 건강을 해칠 수 있다면 그 예방법에 대해 알아두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번에는 미용실 증후군을 예방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과 관련 사례를 공유하겠습니다. 우선 미용실에서 목을 뒤로 젖히는 자세가 문제가 될 수 있는 이유는 목의 특정 부위, 특히 동맥과 근육이 과도한 압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목의 각도와 세면대 높이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미용실에서 머리를 감을 때 목이 불편하다고 느껴지면 바로 의사소통을 해야 합니다. 세면대와 의자의 높이가 조정될 수 있다면 목의 압박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해외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수한 쿠션이나 목 지지대를 제공하는 미용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몇몇 고급 미용실에서는 목을 안정적으로 지지해주는 장치를 도입하고 있는데요. 이런 장치가 없다면 수건을 말아목 아래에 두는 것만으로도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고혈압, 당뇨병 또는 목 관련 질환이 있는 분이라면 미리 미용사에게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한 해외 사례에서는 고혈압을 앓던 고객이 미용실 직원과 충분한 대화를 나눈 후 세면대 대신 휴대용 분무기를 사용해 머리를 감는 방식으로 안전하게 서비스를 받았습니다. 이는 건강 상태를 공유함으로써 위험을 예방한 좋은 사례입니다. 그렇다면 미용실 증후군이 발생할 가능성을 줄이는데 어떤 자세가 적합할까요?
가능한 한 목이 과도하게 뒤로 젖혀지지 않도록 세면대 대신 앞쪽으로 숙여서 머리를 감는 방법도 고려해 볼 만합니다. 이 자세는 혈류를 원활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간단한 변화지만 이러한 조정이 건강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은 큽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미용실 방문 전에 목 스트레칭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목과 어깨 근육을 이완시키면 갑작스러운 자세 변화에 대한 저항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스트레칭은 단 몇 분만으로도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간단한 방법입니다. 미용실 방문 전후로 목과 어깨를 부드럽게 돌리거나 긴장을 푸는 동작을 해보세요. 이는 근육 긴장을 줄이고 혈류 순환을 개선해 줍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건강 상태가 다르므로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동일한 방법으로 효과를 볼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앞서 언급한 해외 사례들처럼 미용실 직원과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개인에게 맞는 안전한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특히 미용실 증후군은 중장년층에서 더 자주 보고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혈관과 근육의 유연성이 줄어들기 때문에 더욱 세심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고령자 또는 평소 혈압 문제가 있는 분들은 미용실에 가기 전부터 안전한 서비스를 받기 위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일상생활에서 미용실 증후군과 유사한 상황을 접할 때도 건강을 지키는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용실에서의 자세뿐 아니라 일상 속에서 무심코 하는 행동들이 목과 혈관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간과합니다. 특히 요가에서 특정 자세를 취하거나 자동차 후진 시 몸을 돌리는 동작 또는 높은 선반에서 물건을 꺼낼 때처럼 목을 과도하게 젖히는 동작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요가의 일부 자세는 목과 척추에 무리를 줄 수 있습니다. 건강을 위해 요가를 시작한 사람들이 목 통증이나 어지러움을 느끼는 경우 자세를 조정하거나 전문가의 지도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역동적이거나 고난도의 자세를 시도할 때는 목을 과도하게 신전시키는지 확인하고 필요시 중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동차를 후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고개를 과하게 돌려 뒤를 확인하는 행동은 목 근육에 불필요한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후방 카메라와 같은 기술적 장치가 이를 보완해주고 있지만 여전히 뒤를 직접 확인해야 하는 상황이 많습니다. 이때 고개를 돌리는 각도를 줄이고 몸 전체를 돌리는 방식으로 대체하면 목에 가해지는 압박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일상적인 상황은 높은 곳에 물건을 꺼낼 때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천장에 가까운 선반에서 물건을 내리려고 고개를 들고 손을 뻗는 동작은 목의 긴장과 함께 혈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발판을 사용하는 간단한 변화만으로도 목과 어깨의 긴장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은 단순히 한 번의 행동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반복되면 목과 혈관 건강에 누적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컴퓨터 작업 중 머리를 앞으로 내미는 자세와 같이 우리가 흔히 무시하는 습관이 목의 스트레스와 혈액순환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장시간 비스듬히 앉아 게임을 하는 어린 세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게임 의자가 목과 허리를 받쳐주지 못하면 장기적으로 척추와 혈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상에서 이런 행동을 할 때는 작은 예방 조치를 통해 큰 문제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목의 각도를 자연스럽게 유지하려는 의식을 가지고 필요하면 휴식을 취하며 자세를 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은 결국 작은 습관에서 시작되며 이를 실천하는 과정에서 우리의 몸은 스스로를 보호하는 능력을 기르게 됩니다. 일상 속에서 목과 관련된 건강 문제를 예방하려면 단순히 나쁜 자세를 피하는 것 이상으로 구체적인 생활 습관을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현대인의 일상에서는 책상 앞에 오래 앉아 있는 시간과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는 시간이 점점 길어지면서 목에 가해지는 부담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루 대부분의 시간을 책상에 앉아 보내는 직장인들은 고개를 앞으로 내미는 자세를 자주 취하게 됩니다. 이 자세는 목과 어깨 근육에 긴장을 주어 경추와 관련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작업 중 일정 간격으로 목을 스트레칭하거나 자세를 바로잡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30분마다 잠깐씩 일어나서
목과 어깨를 돌리거나 팔을 들어 몸을 스트레칭하는 간단한 동작으로도 근육의 긴장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기기 사용 시간도 목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입니다.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 고개를 아래로 떨구는 자세는 흔히 거북목 증후군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자세를 개선하려면 스마트폰을 눈높이로 올려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화면을 오래 바라보는 것을 피하기 위해 일정 시간마다 눈과 목을 쉬게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의도적으로 화면에서 시선을 돌리고 멀리 있는 물체를 바라보는 것도 긴장 완화에 효과적입니다. 운동 부족도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목과 척추 주변 근육이 약해지면 작은 충격에도 부상을 입을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규칙적으로 목과 어깨 근육을 강화하는 운동을 추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가벼운 웨이트를 이용한 상체 운동이나 요가 동작 중 목과 척추를 부드럽게 이완시키는 자세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운동은 목 근육의 긴장을 줄이고 혈액순환을 개선해 줍니다. 또한 수면 환경도 목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베개가 지나치게 높거나 낮으면 목의 자연스러운 곡선을 유지하기 어렵고 이로 인해 아침에 목 통증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베개를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목과 어깨 근육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만약 옆으로 자는 습관이 있다면 어깨와 목 사이의 간격을 채워주는 베개를 사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작은 선택과 행동이 목 건강에 큰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자세, 환경, 습관의 작은 변화는 단순히 목의 피로를 줄이는 것을 넘어 장기적으로 건강을 유지하는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목과 관련된 건강 문제를 예방하려면 평소 생활 속에서 신체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우리가 알지 못했던 작은 습관이 목에 과도한 압력을 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사전에 인지하고 수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첫째, 집안일을 할 때 자세를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청소기를 밀거나 바닥을 닦을 때 많은 사람들이 허리를 굽힌 상태에서 작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자세는 허리뿐만 아니라 목과 어깨에까지 부하를 줄 수 있습니다. 대신 무릎을 살짝 구부려 자세를 낮추고 허리를 곧게 유지한 상태에서 작업하면 목과 척추에 가해지는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습니다. 둘째, 주방에서 요리를 할 때에도 목을 보호할 방법을 고려해야 합니다. 싱크대에서 장시간 설거지를 하거나 조리를 준비할 때 고개를 숙인 자세를 오랫동안 유지하면 목 근육이 긴장될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려면 작업대를 자신의 허리 높이에 맞춰 조정하거나 중간중간 고개를 돌려 목의 긴장을 풀어주는 간단한 동작을 추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동안에도 목 건강을 챙길 수 있습니다. 버스나 지하철에서 스마트폰이나 책을 오래 내려다보며 사용하는 경우 목이 과도하게 숙여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휴대폰을 눈높이에 맞춰 올리거나 창밖을 바라보며 목의 움직임을 다양화하는 습관을 들이면 목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넷째, 운동 외에도 물리적인 균형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활용해 보세요. 자세 교정용 의자를 사용하거나 오래 앉아 있는 동안 허리를 지지해주는 쿠션을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이러한 보조기구는 특히 하루 종일 앉아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매우 유용하며 목과 척추의 피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심리적 스트레스 관리도 목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는 목과 어깨 근육을 긴장시키는 주요 요인 중 하나입니다. 이를 줄이기 위해 명상이나 호흡 운동 같은 마음을 안정시키는 활동을 일상에 포함시켜 보세요. 심호흡을 하며 긴장을 푸는 시간은 단 몇 분만으로도 신체적인 이완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이처럼 목 건강은 단순히 특정 행동을 피하는 것을 넘어 전반적인 생활 습관을 개선하는 데에서 시작됩니다. 작은 변화가 쌓여 전반적인 신체 균형을 가져오고 이는 장기적인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목과 척추 건강을 지키기 위해 가장 중요한 점은 자연스러운 신체 움직임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일상적인 활동 중에도 우리의 몸은 무의식적으로 특정 부위에 과도한 긴장을 주거나 부적절한 자세를 취하기 쉽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방법은 반복적인 움직임과 균형 있는 신체 사용을 통해 압력을 분산시키는 것입니다.
아침에 하루를 시작하며 가벼운 전신 스트레칭으로 목과 척추를 깨워주는 것은 좋은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목을 천천히 좌우로 돌리거나 귀를 어깨 쪽으로 가져가는 동작은 단순하지만 목 주변 근육을 이완시키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이와 함께 어깨를 부드럽게 돌리며 긴장을 풀어주는 동작은 목과 연결된 상체 근육의 긴장을 줄여줍니다. 이러한 스트레칭은 하루 종일 앉아있거나 같은 자세를 유지해야 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에게 특히 효과적입니다. 또한 물건을 들거나 움직일 때의 자세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바닥에 떨어진 물건을 주울 때 허리만 구부리기보다 무릎을 굽혀 앉는 자세를 활용하면 척추와 목에 가해지는 압박을 줄일 수 있습니다. 무거운 물건을 들어 올릴 때에도 허리를 과도하게 젖히지 않고 다리의 힘을 사용하는 습관을 들이면 목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일상에서 목을 보호하려면 신체 활동 중에도 균형 잡힌 자세를 유지해야 합니다. 장시간 걸어야 하는 경우에는 등을 곧게 펴고 머리가 몸의 중심선에 올 수 있도록 신경 쓰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걸음걸이에서 발을 땅에 고르게 내딛는 방식으로 전신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목과 척추에 가해지는 불필요한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주말이나 여가 시간에는 목과 전신을 부드럽게 이완시켜주는 활동을 시도해보세요. 수영은 전신을 활용하면서도 목과 척추의 부담을 적게 주는 운동 중 하나로 근육의 긴장을 완화하고 혈류를 원활하게 만들어줍니다. 또한 산책을 하며 가벼운 팔 흔들기 동작을 추가하면 상체의 긴장을 푸는데 효과적입니다. 마지막으로 목과 척추의 건강은 단순히 움직임이나 자세뿐 아니라 몸 전체의 조화를 유지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우리의 신체는 하나의 연결된 시스템으로 작동하므로 목에 집중하면서도 상체와 하체의 균형을 함께 고려하는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노력은 단순한 건강 유지 이상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 보다 편안하고 자유로운 움직임을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목과 척추 건강은 우리가 일상에서 간과하기 쉽지만 삶의 질에 직결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특히 현대인들은 점점 더 긴 시간을 책상 앞에서 보내고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는 환경에 익숙해져 있어 목에 가해지는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살펴본 간단한 예방 방법과 생활 습관 개선만으로도 이러한 문제를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미용실 증후군이나 일상 속 잘못된 자세로 인한 목 건강 문제는 단순히 일회성 불편함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초기의 작은 신호들을 무시하지 않고 스스로의 몸 상태를 점검하며 적절히 대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목을 보호하기 위한 올바른 자세, 스트레칭, 환경 개선은 단순한 노력으로도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의 신체는 작은 변화와 지속적인 관리에 의해 더욱 건강하고 강인해질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자세를 바로잡고 목과 척추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작은 실천을 시작해보세요. 이는 단순히 목의 건강뿐 아니라 전반적인 신체 균형과 삶의 활력을 되찾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 오늘부터 이 작은 변화들을 시도해 보시길 권장합니다. 꾸준히 실천하면서 더 건강하고 자유로운 삶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건강한 일상, 이제 여러분의 선택에 달렸습니다.